중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혈액순환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혈액순환 같은 경우는 항상 우리가 4개 파트가 연달아서 나오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무슨 파트예요? 그렇죠. 소화 파트가 나옵니다. 소화 파트 다음에 혈액순환, 그리고 호흡,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뭐가 나오죠? 배설 파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혈액순환은 왜 우리에게서 중요하냐면 혈액순환을 통해서 온몸에 있는 세포들이 영양분과 또 산소를 공급받고 또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버리기도 합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많은 작용들이 혈액순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보면 알다시피 피는 곧 생명입니다.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피는 곧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피가 온몸에 순환을 해줘야 거기 모든 세포들이 영양분과 또 산소를 공급받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뼈는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바로 뼈에서 만들어집니다. 골수라고 들어보셨죠? 뼈골자의 물수자죠. 그래서 골수는 뼈 속에 있는 물인데 거기서 우리의 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피는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자, 혈액을 구분하게 되면 고체에 해당되는 부분과 그리고 액체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고체에 해당되는 부분을 혈구라고 하고 전체의 45%를 차지하거든요. 생각보다 고체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피는 어떻게 보면 걸쭉할 수 있어요. 그죠? 끈적끈적하거나 이렇게 되면 고체가 많은 이 피가 자연스럽게 우리 몸을 순환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피가 끈적끈적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혈구에는 빨간색을 띠는 적혈구, 하얀색을 띠는 백혈구, 그리고 혈소판 이 세 가지가 혈구에 해당되죠. 자, 가장 먼저 적혈구라고 하면 자, 우리 피가 빨갛게 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 적혈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혈구가 많이 돌아다니면서 빨간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 피가 빨갛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적혈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바로 산소 운반을 하는 것이거든요. 적혈구는 생긴 모양이 약간 도넛 모양처럼 생겼어요. 그러면 이 적혈구는 주성분이 헤모글로빈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헤모글로빈은 또다시 Fe2 플러스 요걸 철 이온이라고 하거든요. 철 이온을 성분으로 해서 헤모글로빈을 만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적혈구가 많이 있으면 산소 운반이 굉장히 원활하겠죠. 그래서 높은 산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적혈구가 아주 많대요. 그래서 이 적혈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산소 운반이 원활하기 때문에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호흡하기가 편하겠죠. 우리는 높은 산에 올라가게 되면 공기가 부족하죠. 그럼 거기서 숨을 쉬기가 참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또 누가 적혈구가 많이 필요하면 임산부인 경우에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임산부는 엄마랑 아기랑 함께 호흡을 해야 되죠. 그러면 두 생명이 함께 호흡을 하려면 적혈구가 많아야 되고 산소 운반도 원활해야 되거든요. 평상시에 엄마 혼자 숨 쉴 때 하고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임산부들은 철분약을 먹어요. 왜냐하면 철분을 통해서 헤모글로빈을 만들고 헤모글로빈이 또 적혈구의 성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적혈구를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임산부가 빈혈 증세가 나타나지 않고 아기하고 함께 숨을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백혈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백혈구는 우리 몸에 병균이 생겼을 때 백혈구가 잡아먹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백혈구는 이 세포가 병균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단백질 계열이겠죠. 이 단백질 계열이 병균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해요. 그래서 백혈구는 다른 데는 없는데 핵이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핵이 있어서 생각을 하고 반응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단백질 성분과 다른 경우는 병균으로 생각하고 잡아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균을 잡아먹는 것을 무슨 작용이라 할까요? 바로 식균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혈구는 평상시에는 우리 몸에 그렇게 많지 않다가 갑자기 병이 오거나 우리 몸이 아플 때 갑자기 백혈구 수치가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가장 먼저 혈액 검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백혈구 수치를 보기 위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보다 더 빨리 우리가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몸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 스스로 백혈구가 많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병에 걸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백혈구 수치를 측정해 보면 내 몸이 지금 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 어떻게 해요? 고름이 생기죠? 그 고름이 바로 백혈구와 병균이 이렇게 뭉쳐서 죽어간 흔적이에요. 그래서 백혈구들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상처 부분에서 병균들이 침입할 때 막 병균과 함께 이렇게 식균 작용을 일으키고 고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고름을 짜면서 백혈구에게 고맙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 백혈구의 핵을 보기 위해서는 김사액이라는 어떤 물질로 염색을 하면 핵이 보라색으로 염색이 되거든요.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얘기했지만 우리 혈액 성분 중에서 유일하게 핵을 갖고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 그렇죠. 백혈구. 백혈구가 유일하게 핵을 갖고 있는 성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혈소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소판은 작은 조각 같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 혈소판의 역할은 피가 딱딱하게 응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렇다고 우리 몸속에서 피가 응고되는 건 아니겠죠. 상처 부근에서 피가 나오다가 햇빛을 받으면 혈소판이 터지면서 혈액 응고가 시작되는 겁니다. 요거에 대한 자세한 과정은 고등학교 과정이니까 혈소판을 통해서 혈액 응고 정도만 암기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혈구 세 가지를 짚어봤어요. 적혈구의 역할은 산소 운반, 백혈구의 역할은 식균 작용이죠. 혈소판의 역할은 혈액 응고 작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55%를 차지하는 혈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혈장은 90%가 뭐에 해당되겠어요? 바로 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혈장을 통해서 운반작용을 하게 됩니다. 산소 운반은 적혈구가 하지만 노폐물, 영양소, 호르몬, 항체, 열, 수만, 이산화탄소도 그래요. 이런 모든 것들을 운반하는 작용이 바로 혈장의 역할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피의 90%가 물이에요 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혈액 중에서 혈장, 액체 성분이 있거든요. 액체 성분의 90%가 물이다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아마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혈장 얘들의 역할이 꼭 출제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심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몸에 심장이 있죠. 심장의 역할은 바로 우리 몸에 있는 피를 온몸으로 순환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이심방, 이심실로 되어 있거든요. 방실, 방실 맞죠? 방이 두 개, 실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방실, 방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방은 하는 역할이 우리 몸에서 들어오는 피를 받아주는 역할을 하고 심실은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심실 주변에는 굉장히 두꺼운 근육이 발달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심장은 혼자 힘으로 부득부득 뛰어야 되겠죠. 심실에서는 온몸으로 또 폐로 혈액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근육의 힘으로 꽉 짜줘야지 멀리까지 쫙쫙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심실 주변에는 근육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자, 요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요. 우심방이 이쪽에 있고 우심실이 이쪽에 있습니다. 우리하고 다르네요. 그죠?
선생님, 우리는 이쪽이 좌측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요 그림은 환자들 기준에서 그림을 그려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자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지 의사 선생님께서 나중에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할 때 실수를 하지 않겠죠. 거꾸로 알면 큰일 나요. 자기 중심으로 공부해 놓으면 좌측과 우측, 오른쪽과 왼쪽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 중심에서 이쪽이 우심방이에요. 이쪽이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입니다. 그러면 이 네 개 방실은 어떤 혈관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심실에는 대동맥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대동맥은 가장 압력이 세죠. 왜냐하면 좌심실에서 나오는 피가 온몸을 향해서 쫙 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변의 근육들도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고 굉장한 힘으로 눌러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힘을 혈압이죠. 그죠? 이 압력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혈관이 있어야 되겠죠. 그 혈관이 바로 대동맥입니다. 그래서 좌심실은 대동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심실도 마찬가지로 나가는 피죠. 나가는 피니까 나가는 피는 튼튼한 혈관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튼튼한 혈관은 바로 동맥혈관이거든요. 좌심실은 대동맥과 연결이 되어 있고 우심실은 폐동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실과 동맥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방은 어떨까요? 심방은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는 피만 받아주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맥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정맥은 굵기는 동맥하고 비슷할지 몰라도 동맥만큼 두껍고 탄력이 있지는 않아요. 정맥은 흘러 들어오는 혈액이라서 압력이 세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맥혈관은 그렇게 두껍고 탄력이 있는 혈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맥혈관은 조금 자연스럽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심방은 온몸을 돌아서 들어오는 대정맥이라는 혈관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자, 이 그림은 한 군데에 그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대정맥은 두 군데에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오는 대정맥과 위에서 내려오는 대정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대정맥은 전문용어로 상대정맥, 아래쪽은 하대정맥이라고 하는데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 그냥 둘 다 대정맥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좌심방도 마찬가지예요. 폐를 돌아서 들어오는 폐정맥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폐정맥도 혈관이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폐도 좌측, 우측에서 두 군데 따로 있죠. 그래서 조금 전에 우심실에서 나갔던 혈액이 양쪽 폐로 갔다가 폐를 돌아서 들어올 때도 두 갈래 길로 해서 좌심방으로 모아지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디와 어떤 혈관이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었죠? 심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동맥이에요. 심방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정맥이죠. 그래서 좌심실은, 자, 출발해 볼게요. 좌심실에서 출발하면 대동맥, 동맥, 그리고 온몸에 있는 모세혈관을 거칩니다. 그럼 모세혈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 우리 몸에서 가지고 온 산소기체와 또 영양분을 공급하게 되는 거지요. 온몸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나면 다시 노폐물과 이산화탄소 기체를 다시 받아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폐물과 이산화탄소 기체를 받는 순간 혈관 이름은 이제 정맥으로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정맥이 모아져서 우심방 가까이 들어가게 되면 큰 정맥, 대정맥으로 바뀌죠. 대정맥에서 우심방으로 피가 모아집니다. 그러면 이 우심방 속에 있는 혈액 속에는 온몸에서 걷어온 이산화탄소 기체가 많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 기체를 버리기 위해서 우심실로 내려온 다음에 폐로 갑니다. 왜냐하면 폐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폐동맥을 타고 폐로 갑니다. 폐로 가서 이산화탄소 기체를 버리고 대신에 산소 기체를 누가 받아온다 그랬죠? 그렇죠. 적혈구가 산소 기체를 받아옵니다. 자, 버리는 거는
혈장이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가서 버리지만 받아올 때는 적혈구가 산소기체를 받아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폐에서 받은 산소를 다시 폐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오고 심장에서 다시 온몸으로 가서 산소를 공급하는 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좌심실에서 우심방을 향해 가는 순환을 온몸을 돈다고 해서 온몸 순환, 크다고 해서 대순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몸 순환은 좌심실을 출발해서 대동맥, 동맥, 모세혈관, 정맥, 대정맥, 우심방까지를 온몸 순환이라고 합니다. 온몸 순환을 하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그렇죠. 우리 몸에 있는 온몸에 있는 세포들에게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그러면 심장이 발달한 여러분들은 심장이 팍팍 뛰니까 온몸에 혈액 공급이 원활하겠죠. 그렇지만 선생님처럼 이제 나이가 들고 막 이렇게 되면 점점 갈수록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요. 할머니 같은 경우는 심장이 점점 약해지니까 피가 손가락 끝까지 잘 안 가죠. 그래서 이렇게 주물러서 손끝까지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물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도 하고 주물러 주기도 하고 해서 피가 온몸에 있는 세포들에게 골고루 가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는 거두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반으로 나눠 볼게요. 우리 몸을 반으로 나눠서 이쪽은 산소 기체가 많아요. 왜냐하면 폐에서 산소 기체를 받아오는 길이죠. 그래서 폐정맥, 좌심방, 좌심실, 대동맥, 동맥 이렇게는 산소 기체가 많습니다. 산소 기체가 많은 피를 특별히 동맥혈이라고 해요. 색깔은 선홍색이고 산소 기체가 아주 많죠. 다른 거는 이름이 동자가 같이 들어가서 동맥혈 딱 맞는데요. 폐정맥은 산소가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혈관 이름은 폐정맥이고 그리고 혈액의 이름은 동맥혈이에요. 헷갈리지 않게 잘 외워두셔야 돼요.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폐동맥 같은 경우는 안에 흐르고 있는 혈액은 정맥혈이 흐르고 있어요. 폐에서만 조심하세요. 알겠죠? 다른 데는 글자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얹히면 피가 암죽색으로 바뀌죠. 산소 기체가 적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또 바늘로 어머니께서 따주시죠? 딸 때 보면 굉장히 아프지만 새까만 피가 나오죠. 그게 바로 암적색 산소 기체가 적은 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혈구가 산소랑 결합했을 때 색깔이 선홍색을 띠게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적혈구는 아까 철 성분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철과 산소가 결합하면 산화철이 되고 산화철은 약간 붉은색을 띠게 되는 거거든요. 산에 가봐도 산화철로 된 흙성분은 붉게 되어 있죠. 그래서 흙이 약간 붉으죽죽한 경우는 산화철이 많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피도 마찬가지예요. 선홍색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적혈구가 산소 기체를 많이 담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심장의 피는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겠죠. 피가 일로 흐르고 절로 흐르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피가 한쪽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뭘까요? 바로 판막입니다.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판막은 우리 몸에 5군데 있어요. 우심방, 우심실 사이, 좌심방, 좌심실 사이, 우심실과 폐동맥, 좌심실과 대동맥, 그리고 정맥, 혈관 속에 보게 되면 판막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심장 소리를 들어보면 두구둑 두구둑 소리 들리는 거 알 수 있죠? 바로 이 두구둑 두구둑 하는 소리가 이 판막이 이렇게 제껴졌다가 펴졌다가 할 때 나는 소리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막을 그리면 자, 피가 아래쪽으로 흐를 때는 판막이 열리겠죠. 근데 피가 돌아서 반대로 나가려고 하면 판막이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판막이 있음으로써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을 철저히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판막의 위치 확인하겠습니다. 심방과 어디 사이에 있어요? 심실 사이에 있죠. 심방과 심실 사이, 또 심실과 동맥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정맥혈관이 있는데 정맥혈관은 피가 아주 천천히 흘러요. 그래서 피가 천천히 흐르고 압력이 마이너스를 띠니까 피가 거꾸로 흐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정맥혈관 중간중간에 이런 판막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파란색 혈관을 갖다가 꼭 눌러보게 되면 정맥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거. 자, 정맥혈관을 죄송해요. 선생님은 살이 쪄서 판막을 분명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말랐는 친구들은 아니면 혈관이 조금 튀어나오신 어르신들은 살짝 눌러보게 되면 정맥혈관에서도 특히 판막이 있는 부분이 약간 더 볼록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맥혈관에는 판막이 있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는 피가 앞쪽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혈관 주변에 있는 많은 근육들이 움직여야 되겠죠. 근육들이 움직여줘야 피를 짜주듯이 쫙쫙쫙 밀어서 한쪽 방향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고 뛰어다니고 해야 되는 이유가 정맥혈관에서는 우리의 근육들이 해줘야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혈액순환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혈액순환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온몸에 있는 수많은 세포들이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혈액순환을 통해서 온몸에 산소와 또 영양분을 공급하게 되는 겁니다.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대신에 또 온몸에 있는 노폐물과 이산화탄소 기체를 거두어 오겠죠. 거두어서 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혈액순환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단세포였으면 어떨까요? 혼자서 숨쉬고 다 하면 되겠죠? 순환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단세포가 아니고 수없이 많은 세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세포들이 보통 일반 성인은 60조에서 100조 가까운 세포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 많은 세포들에게 한 개 한 개에게 모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혈액순환의 원리입니다. 자, 혈액순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